세계 금 보유량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게인스빌 코인스의 금 분석가 얀 뉴베노이스의 칼럼이고요. 제가 추산한 전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은 2023년 2분기에 38,764톤으로 1965년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세계가 새로운 금 시대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을 축적할 것이며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금의 역할은 미국 달러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 금 보유량의 새로운 기록은 점점 더 확실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요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인데요. 1965년에 이때가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이후로 금본위제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을 이렇게 쫙 모으다가 줄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971년 이때 기점으로 완전히 내려갔죠. 딕슨 쇼크 그리고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게 2008년 이때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이제 양적 완화 뭐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통화정책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니까 이거 더 이상 화폐에 대한 신뢰,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은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고, 여기서 이 연한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이 이제 추정치거든요.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추정치랑 공식 보유량이랑 왜 차이가 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인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공식 보유량이라고 말하는 얘도 요거 있잖아요. 이 공식 보유량이라고 말하는 얘도 사실은 추정치예요. IMF에 보고가 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우리 금 사고 나서 IMF에 보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IMF에 보고하지 않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지만 중국 말고도 뭐 이란이라던가 헝가리도 가끔 안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하는 걸로 대표적이죠. 이런 국가들 굳이 IMF에 보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하지 않는 것, 근데 실제로 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보고서인 뭐 메탈스 포커스라던가 그런 이제 세계 금협회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차이만큼이 실제로 어느 국가로 이동한 거죠. 이동했는데 그게 어느 국가로 이동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추정치를 중앙은행들이 보유한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한 추정치가 지금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38,764톤, 사상 최고치보다 약 400톤 정도 더 많은, 그러니까 이걸 돌파한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총 공식 금보유량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 계산을 널리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것은 이 수치가 IMF의 추정치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에 대한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2113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내 분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 약 5000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 업계에서는 공공연연한 비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시리아 중앙은행은 2011년에 금 보유량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IMF는 세계 금 보유량 계산을 위해 시리아가 여전히 26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데이터 포인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더 이상 금 보유량에 대한 그 보고를 IMF에 안 하니까 이 IMF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시리아가 아직도 26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계속 그냥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내 방법론에 따르면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은 2023년 6월 38,764톤에 달했는데 이는 1965년 이전 최고치인 38,347톤보다 약 400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기록은 점점 더 확실한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달러라는 것도 국가에서 발행되는 거고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결시킬 수 있고 거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산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전쟁이라던가 그런 신용이라던가 이런 문제, 특히 화폐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깨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지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정말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수준까지 왔다 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에 있어 전환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7,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금 보유량은 66% 증가했고 외환 보유고는 30%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을 정말 미친 듯이 늘리고 있는 국가,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그 중국이 또 이 비공식적으로 늘리는 양이 정말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언뜻 들으면은 비공식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그거 구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것만 한번 볼게요.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그 금 보유량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중국이 2002년 이때 전까지 400톤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500톤으로 왔어요. 근데 이 정도 매입할 수 있죠. 한 뭐 2년 동안 해가지고 100톤 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요. 이제 2008년 500톤이었던 금이 갑자기 한 달 만에 1100톤 정도로 늘어납니다. 600톤을 늘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년 동안 내내 금을 매입하는 양이 보통 한 500톤 정도 돼요. 500에서 이제 많으면 6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고작 한 달 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는 그 600톤이란 양을 산다?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100%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전에 샀던 건데 보고를 그냥 이때 한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때만 그랬냐? 아니요. 2016년, 2015년, 16년 이때도 똑같습니다. 1100톤, 뭐 1000톤 요 정도였던 이 양이 한 방에 거의 2000톤까지 올라가요. 이번에는 600톤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1000톤이 늘어버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정말 이게 중국이 투명하게 공개를 한 거라고 해도 이 기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실 계속 사 모았던 그 금을 그냥 이때 보고한 거일 뿐이고 이때부터 또 여태까지 쭉 사 모았던 양을 한 방에 보고를 했던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를 안 하고 계속 샀어도 보고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팩트라는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이건 나중에 이 영상 아니면 이 칼럼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IMF에서 보고된 금 매입량이랑 그 다음에 메탈스 포커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귀금속 조사기관이 있어요. 세계금협회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는 양인데 이거는 실제로 금에 대한 유통회사와 그 유통기관, 거래소 이런 곳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IMF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다만 그 금이 어느 국가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금이 이동했고 그러니까 얼마 많은 만큼 이제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MF에서 보고된 거 이거랑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괴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한 양인데 보고를 안 한 거거든요. IMF에 보고되지 않은 양일 뿐인 거예요. 요 양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특정 국가들은 보고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팩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결과 세계 국제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사상 최저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세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나타낸 차트인데요.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이 시작되면서 그럼 이제 그 국가는 적자 재정을 봐야 되고 그러면 적자 재정을 보는 만큼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국채를 다른 국가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 보유량보다 국채의 보유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금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금을 팔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2015년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은 분명히 2008년부터 늘리기 시작했는데 왜 금에 대한 비중은 2015년부터 늘어났을까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돈 찍기가 시작됐어요. 돈 찍기라는 것 자체가 국채 발행량이 미친 듯이 치솟았다는 거거든요. 이 국채를 이제 결국에 강매든 뭐든 다른 국가에 다 넘겼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때 잠깐 2008년부터 15년 전까지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금도 보유량을 늘렸지만 국채에 대한 보유량도 늘리는 게 더 커서 이게 이렇게 쭉 떨어졌지만 이제 15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도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잘 안 사요. 오히려 파는 국가들도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팔고 금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정부 부채의 10%가 넘는 양을 그 브릭스라는 국가들이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4%대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 국채는 버리고 금 매입량은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면 이제 과거랑 비교하면 금이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금의 양은 비슷해요. 아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오히려 금을 갖고 있는 양은 이전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우리 공식으로만 따져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이렇게 적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는 금값이 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나중에 실제로 이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면서 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이렇게 껑충 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금에 대한 가격이 이제 그 국채 보유량이랑 비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쌤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은 금 가격이 치솟으니까 실제로 얘네 금 매입량은 줄었는데 금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비중이 나중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평균치까지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 올라간다는 건 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거의 38,000톤이라고 말하는데 8만 톤까지 모아서 비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 가격이 막 4배, 5배 상승을 하니까 이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얀 유베누이스의 주장은 그런 거고요.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총 보유고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 현재 17%, 이게 장기 평균 58%에 가까워지면 금 가격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따져도 3배, 가격이 3배는 올라야 이 평균치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매입량을 지금 같은 수준이라고 쳤을 때 이전 칼럼에서 나는 금이 향후 10년 안에 8,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무기화된 달러,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부채 수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 말은 즉 앞으로 이 엄청난 부채 수준은 인플레이션으로 다 치환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금을 계속 구입할 것입니다. 금 보유량의 새로운 기록, 이 사상 최고치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금 보유량이 비공식적인 그런 추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 이미 사상 최고치에 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계속 사고 있는 것도 중앙은행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나타내주는 표식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건 이때보다도 지금 중앙은행들이 더 상황이 심각하다. 화폐에 대한 이런 불신이 훨씬 심각하다. 화폐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외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공부채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면 해당 부채를 소유한 외국 중앙은행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미국의 자금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매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1년, 12년 이때부터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는데 금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지금 금 보유량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로 집결되고 있다는 거죠.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고 이걸로 인한 큰 통화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금 가격이 이제
8,000불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얀 누베노이스가 이야기하는 주장을 한번 전해드려 보았는데요. 뭐 제가 뭐 8,000불을 간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대부분의 근거에 동의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폐에 대한 문제가 이전만큼 진짜 뭐 1970년 이때만큼 되게 큰 상황이구나. 그리고 정부 부채가 이렇게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다는 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된다라는 것도 이거는 뭐 몇 번이고 역사적으로 계속 밝혀졌던 내용이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있을 거다. 지정학적인 긴장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탈세계화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변곡점에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어요? 말레이시아 금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겠다. 야, 이게 보통은 전 뭐 재무부 장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그냥 금 디나르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지도자가 오늘 말했습니다. 다루세이 아나르 아브라힘 총리는 말레이시아 하원인 드완 라키아트에서 금본위 통화의 사용이 12월에 열릴 이슬람 경제 및 금융에 관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센데? 센데요? 12월? 12월이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우리는 제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 디나르 사용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디나르를 사용하여 5에서 6%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아나르 아브라힘. 센데? 금 디나르는 696년에서 697년 뭐 여기에서 처음 발행된 중세 이슬람 금화입니다. 전통적인 디나르의 무게는 1미트칼 즉 4.25g 또는 0.137 트로이온스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볼 때 디나르의 가치는 263.38에 고정됩니다. 아나르 총리는 화요일 오전 총리 질의 기간 동안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그는 금 디나르의 사용 가능성과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의 저항에 직면할지 여부를 묻는 쿠 압둘 라만 쿠 이스마일 국회의원의 후속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링깃과 인민폐를 사용하는 중국과의 거래 비율이 25%입니다. 그의 발언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가 이미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 다른 통화 및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달러 안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했는데 이제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이미 미국 달러 말고 중국 위안화랑 이거랑 링깃이랑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거래 비율이 25%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이미 달러에서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아나르는 금 디나르의 사용이 국가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하는 각 국가의 국내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디나르에 익숙합니다. 게다가 할랄 산업의 성장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들도 디나르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금을 기축통화로 하는 이제 금본위제를 이제 12월에 회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야, 근데 이게 뭐 일단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와, 지도자가 너무 확고하다는 게 그냥 말에서 느껴지네요. 중국이 어제도 금 24톤 매입했네요. 중국 금 싹쓸이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금을 이렇게 싹쓸이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영상이나 칼럼으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글로벌 금본위제 1부부터 4부 아니면 뭐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금을 모으는 이유 뭐 이런 이거 1부, 2부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헤게모니, 달러 패권에 대한 그거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기축통화를 바꾸려면 이 기축통화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1971년에도 기축통화 패권을 잃었어야 되는데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었고 그 이제 공백기에서 미국이 다시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정착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마땅히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어요. 위안화? 달러도 못 믿겠는데 위안화를 믿는다고? 이게 일단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왜 다 쌍욕하고 이제 다시는 중국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어요.
중국도 그거를 사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이제 이전에 기축통화 패권이 바뀔 때도 되게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당연히 패권 통화는 달러죠. 얘가 1등이에요. 킹 달러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패권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의 뭐 능력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위안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대충 그냥 그렇다 칠게요. 30은 너무 적게 줬나? 30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100이었던 이 달러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첫 번째로 인플레, 두 번째로 무기화. 이게 제일 커요. 달러를 무기화했다. 이건 중국 같은 그런 이제 양아치 국가나 하는 짓이 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미국도 똑같이 했어요. 달러를 무기화했죠. 더 이상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이미 내려왔어요. 80까지 내려왔다고 치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공격하고 무기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중국만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얘네들도 팀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당연히 브릭스겠지만, 뭐 브릭스 말고도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죠. 플러스 알파. 이런 국가들이 이런 걸 계속해서 이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 가치가 대략 한 7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사람들이 이 100이었던 달러의 가치가 70까지 지금 쭉 떨어지면 이제 달러도 못 믿겠는데, 달러 가지고 있어봐야 인플레 때문에 손해만 보고,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무기화돼서 뭐 나중에 내가 이거 다 동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모으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도 있지만 이제 국가나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입장에서 달러를 별로 매력적이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야 이제 달러 못 믿겠으니까 우리 거 써가 아니라, 달러도 못 믿겠잖아, 야 차라리 우리 그냥 금 믿자. 금은 통제도 안 되고 가장 확실한 안전한 자산이잖아. 얘는 우리가 인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5,000년이란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거니까 이렇게 달러 대신 금이 차라리 낫다라는 인식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너무 대놓고 만약에 그 금 매입하는 걸 다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실제로 한 5,000톤 정도 모았다고 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는 한 2,100톤 정도 되죠. 이거보다 조금 더 높긴 한데 2,100톤. 이 5,000톤 모은 거를 안 까는 이유는 나중에 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금으로 바뀌면 달러보단 역시 금이지, 우리가 그동안 화폐를 너무 좋은 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네, 진짜 돈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때 까겠죠. 우리 사실 금 5,000톤 가지고 있어. 근데 미국 8,000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게임이 안 되죠. 더 모아야죠. 뭐 대략 한 10,000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의 입김이 강해지는, 실제로 브레튼 우즈 협정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지금 시기에 지금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금을 돈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경험해보면 진짜 뭐 아르헨티나라던가 옛날 베네수엘라라던가 그다음 뭐 이란 이런 국가들, 뭐 터키 이런 국가들처럼 그냥 화폐같이 꼬라박는 거 보면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이 상회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일반 통화가 있고요, 준 기축 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축 통화가 있고, 이 위에 이제 금이 있어요. 얘가 지금 달러고, 이 준 기축 통화는 뭐 캐나다 달러라던가 뭐 엔이라던가 유로라던가 뭐 파운드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일반 통화는 그 외 모든 통화들, 예를 들면은 볼리바르라고 할게요. 이 통화가 이제 망가지면은 사람들은 이 위에 걸 찾아요. 달러나 엔이나 뭐 유로나 파운드 같은 걸.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북한 같은 데서도 달러나 위안화나 막 이런 것들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자국 화폐, 이 일반 통화에 있는 그 국가의 화폐가 무너지면 이 위에 게 거래가 많이 되고, 이걸로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쪽에서 무너진다까지는 아니어도 이쪽에서 이제 큰 타격이 오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금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인플레이션이 막 고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시대가 더 지나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달러를 보유하면 확정적으로 매년 막 5%씩 손실을
가치를 보는데 누가 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라 지금 시기에서 당연히 이해 못해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킹 달러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인식 바뀌는 거 한순간이다. 5천년의 역사를 계속 돌이켜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지금 시대에서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되게 미개해 보이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조금 더 후대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킹 달러가 진짜 짱이다? 이 생각이 얼마나 미개하게 느껴질까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시기가 계속 변해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금 보유한 사람들은 미국 편, 중국 편 어느 나라가 잘 되길 기원해야 하나요? 금은요, 편이 없어요. 중국이 잘 돼도 미국이 잘 돼도 상관없이 금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뭐 굳이 따져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이긴다가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이 진짜 개판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금 가격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70년에 이제 패권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기축통화에 대한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를 다시 금으로 재정립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킬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싸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이겼어요. 미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이겼어요. 그래서 금이 지고 석유가 이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른 걸 보면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면, 화폐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디가 이긴다에 베팅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단 튀고 보지. 그러면 화폐 전쟁에서 최고의 피난처는 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수록 금 가격의 상승이 커집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금 가격은 정말 크게 올라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화폐 전쟁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근본이제여가지고 뭐 금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추정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정말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